네,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자유의 여장은 계속되겠습니다. 자, 희망차게 문을 열어줄 우리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네. 자, 우리 남한 가족들도 너무너무 예, 반가워요.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어요? 네. 되셨죠? 아, 진짜 우리 너무 네. 오랜만에 봐요. 너무 오랜만에 봐요. 그렇죠. 아니 요즘은 진짜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셨어요라는 인사가 맞아요. 진짜 예, 확확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못 만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만나는 게 당연한 건데 보고 싶었어요. 연락 좀 하시죠. 아니, 맨날 같이 하잖아요. SNS로. 네. 네, 오늘 이렇게 만나긴 했는데 이렇게 우리 사이사이에 가림막이 이렇게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네,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게 부탁해. 좀 없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강철호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탈북민 출신 1호 목사님이시라고요. 네. 탈북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뭐 탈북은 30년 되었습니다. 어쩐지 30년 되시면 와. 91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 한 7년 있다가 네. 9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와.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저에게서는 탈북이라는 이름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최성국 씨가 어쩐지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이제 탈북한 지 30년 됐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어쩐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남자의 티가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티가 뭔데요? 자본주의적으로다가 생겨가지고 네. 믿음 좋게 생겨가지고 아, 어쩐지. 그럼 우리 지현 오빠는 어느 쪽으로 생겼어요? 자본주의예요? 아니면 사회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 저는 볼 때마다 언제 탈북하셨지? 근데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네, 항상 둘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남한 출신 노스페이스, 여기 북한 출신 사우스페이스.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죠. 갑자기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예, 제가 그 감신의 98학번으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학부 마치고 2005년도에 네. 예, 여기 목사 안수 받고 그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처음에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90년대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뭐 우리 탈북민들 생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탈북자이다 보니까 그냥 꽃집 생활이죠. 돈도 없거니와 호텔 같은데 여관 같은 데는 갈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그 아파트 짓는 그런 건설 현장에 거기에서 그냥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 그냥 꽃집에 같이요, 그냥. 근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네. 후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새벽 기도 나가려고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다가 지하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말로 뭐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할머니가 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말 해버리는 거죠.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할머니 갈게나 가라. 그리고 할머니는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미쳤는데 이제 금방까지 중국말 하던 할머니가 우리 조선 사람이네 하고 여기서 조선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자고 있는가 하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따라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 가면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는지 얼마나 배고플 때였어요. 그러니까 밥 먹여주고 잠 재워준다고 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요 하고 거기서 따라 나선 게 그게 가보니까 그게 바로 중국의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예요. 아세요? 네, 가봤어요. 예, 그래서 중국인들의 교회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조선족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인 거죠. 제가 새벽에 가니까 방석을 깔아놓고 그냥 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분들이 뭔 죄를 져서 잡혀왔지? 네. 제이들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딱 봤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앞에 희미하게 불빛이 있는데 그 십자가, 그 본당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 예. 그 인민학교 때 교과서에 나도 선교사들이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살해나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 아니에요. 피 뽑겠구나. 그분이 나를 이게 데리고 온 게 나를 죽이려고 데려갔구나. 우리가 특별히 또 교과서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그 지하실에 사람 죽여가지고 장기를 뽑아가지고 장기 내내. 예. 우리는 학교에서 그 얼마나 그걸 일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잘못 왔다고 거기에서 그냥 뿌리치고 뛰쳐나오는 거죠. 그때 마침 그 담임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들어오는데 또 흰 가운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뭐 여자분이니까 머리는 길고 앞에 딱 나왔는데 귀신인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는 귀신은 꼭 흰 옷 입잖아요. 맞아. 소복. 흰 가운을 입었는데 성경책에 딱 보니까 와 귀신이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까무라친 거죠.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죠.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후에 알고 보니까 그 경비실이 난리 나니까 교회가 난리 난 거죠. 네. 사람 쓰러졌다고. 하나님이 기절시키셨네. 맞아, 은혜가 된다. 목사님 발목 잡고 살려달라고 막 그런 거죠. 와 그때 너무 긴장했어요.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그 귀신인 줄 알고 기절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귀신인 줄 알고.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오디오가 안 벼. 몰입이 그냥 쫙 그냥 이야기에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 하나 편성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네. 해주신 말씀에 기승 연결이 확실해요. 확실하고 와. 아니 그래서 네네 그 이제 기절한 사건 다음에 그 뒤에 쭉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신 건가요? 그게 그 목사님하고 인연이 된 거죠. 그 목사님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목사님 집에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신앙을 주입시키게 된 거죠. 네. 아멘이네. 그리고 최성국 씨 오래간만에 뵀는데 뭔가 좀 신수가 훤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새신랑이 됐다고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청첩장도 없이. 이게 진짜 제가 결혼했다는 게 이렇게 공개되면 여성 팬분들이 이렇게 다 나 상처 입었어요. 그만해 성구가. 저 실제로 상처 입었어요. 아니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예, 저기 아니 몰래 결혼하신 거예요? 뭐. 아니. 저도 결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네.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고 예. 결혼식을 가셨어요? 초청 받았거든요. 어머 유일하게 추천받았나 봐. 유나 씨가 계속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초청 안 받았다고. 근데 정말 그 교회에 정말 사람이 10명도 안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요새. 근데 신부가 엄청 예뻐요. 그리고 성국이도 제가 태어나서 저놈아 저렇게 잘생겼나 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엄숙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데 사람이 너무 경건하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머. 근데 되게 성국 씨가 결혼하고 나서 되게 온화해졌어요.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뭔가 이렇게 네. 더 원래 또 되게 온화해지고 네. 개구장이 같은 면도 약간 좀 줄어들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달라졌구나, 인자해졌구나. 네. 결혼 예배를 드렸죠. 맞아요. 결혼 예배. 진짜 멋있었어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몰랐으면 막 세상적으로 결혼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하나님의 결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딱 했는데 뭔가 이렇게 어떻게 말로 설명 못 하겠네. 단단하게 하나가 된 느낌?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만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둘이 같이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그게 너무 자기는 그 충격이었고 나의 신앙적인 얘기를 같이 이렇게 맞춰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가장 또 되게 강조를 많이 참 하더라고요. 형님이 말씀하시니까 결혼을 하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대화를 하는데 평소에 그 일반 커플이 하는 연애하고 달라요. 성경 이야기를 서로 오고 가면서 하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네, 진짜. 그런 게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자로서 그 커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하면 정말 처음 느끼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걸 맛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맞아요. 손 지켜가는 붙잡고 늘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서로 기도하고 왜 그러세요? 아니 맞아요. 그 인생이 힘들다는 걸 받아들여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오자유어에서 두 아이의 엄마 김수영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자, 핫 코너 북한은 지금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자이어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제가 또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 청중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 학부모 김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인데요. 지금 깨울게요. 행운아 학교 가야지. 되게 기분 좋아지는 이름이다, 행운이. 자꾸 행운이 깼어요. 행운이 진짜 올 것 같아. 오, 잘 깼어. 천천히 내려와. 이야, 어린이집 가자요. 내려서 치과도 하고 갈 준비하자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도 진짜 책들입니다. 많다.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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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까? 거미줄. 우리 행위는 무슨 공부하고 있나요? 한글 공부. 재밌어요? 네! 북한에서는 단순히 북한 체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바이올린도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 깨져서 이제 천테이프로 막 붙이고. 언니 빵 먹어봐. 빨리 먹고 가자. 어린이집 가야지. 아유, 세상에. 너무. 한국으로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또 바르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나름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김수영 씨 정말 잘 봤습니다. 두 딸이 엄마를 닮아서 일단 외모도 굉장히 예뻐요. 예뻐요. 네, 아이들이 착해 보이고, 근데 뭐 영어, 태권도에 피아노까지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아직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교육에 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기 많이 나만의-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근데 남한에는 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부모가 조금만 컨트롤을 해주면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최상의 이 조건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쨌든 우리 김수영 씨는 네. 북한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네.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남한의 교육도 접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요? 아, 이제 남한의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너무 강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주식이 있죠. 예, 아이들이 이제 한창 뛰어놀 나이에는 좀 뛰어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의사에 맞게 천천히 뭔가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들이 조급함이나 또 이런 경쟁심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의사에 부모들의 상관없이.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도 크고 저도 이제 아이가 7살 때 제 욕심으로 다른 아이들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피아노 학원에 넣었단 말이에요, 큰 그럴 애를. 수밖에 없지. 근데 딱 이틀을 다니더니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울더니 이제 엄마 못하겠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다른 엄마들처럼 욕심을 부리는구나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을 때 해 하고 놔뒀어요. 그다음에 9살이 딱 되니까 본인이 하겠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니까 네, 좋아하는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10살, 7살? 8살이요. 10살, 8살, 2살. 네. 아우, 자매를 두셨네요. 네. 자매 참 좋아요. 네, 너무 참 감사한 아들들은 것 필요 같아요. 살아보니까. 네. 아, 정말 우리 학부모들 여기 이제 많이 있지만 자녀 교육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도 많고 또 뭐 자녀는 내 맘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내 맘대로 우리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수영 씨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힘든가요?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이 많아졌어요. 이제 엄마 역할을 해야지, 이제
선생님처럼 가르치지는 않지만 반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배우는 거를 너무 즐거워해서 현재까지는 정말 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는 큰 그런 거는 없는데 인터넷 문화가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또 오픈이 돼 있으니까 건전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절제도 좀 할 줄 네. 알아야 맞아, 되고. 맞아. 네네. 그쵸. 중독도 맞아요. 되고 하니까. 우리 때는 참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없었는데, 맞아요. 그게 하나의 큰 또 숙제가 됐어요. 맞아요. 네. 눈도 네. 나빠지고. 맞아요. 우리 3일 아빠 오지현 네. 씨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맞아요, 보내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근데 방송에서 보니까 애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네, 잘해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뭔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이렇게 뭐 교육에 대해서 막 집중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는 뭐 이게 간증이라면 간증인데 정말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게 정말 맞는 게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그러니까 아이들 인성을 제일 중요시 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8살까지 한글을 못 썼어요. 한글을 못 읽고. 그러니까 학교 갈 때까지? 학교 가고 나서도 이제 한글을 못 읽고 근데 대안학교니까 그게 되는데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리잖아요. 너무 느리다 이거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볼 때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다 하고 결국에는 그거를 한글을 잘 못 보니까 오히려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지능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더 높게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 부모의 조급함이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딱딱딱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사실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네. 다르죠. 그리고 다 해요. 다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학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못해서 제가 그래도 저 이과 나와서 수학을 좀 잘해요. 그래서 정말 놀랍네요. 아닐 것 같죠? 반전인데? 의외예요. 네, 수능에서 하나 틀렸어요. 네, 수학 공부 같은 걸 이렇게 문제집 해가지고 이제 같이 풀어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하고의 뭔가 교류도 있고 그냥 공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원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다 해주니까 사실 저희는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거든요. 피아노 학원 하나 다니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이제 아예 다니는 거 없는데 그리고 대안학교 자체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라 사실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기독교 알려주고 대안학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학교 다니게 된 거예요. 네. 좋다. 아유, 정말 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좀 약간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힘들긴 하죠. 근데 애들 이렇게 그 픽업하고 뭐 이런 거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또 아이들하고 또 돈독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 이 두 부부가 굉장히 네, 저 아내도 합의하는 맞아. 모습, 맞아. 이제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모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최고의 교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지금 아들이 이제 24, 25 됐거든요 이번에. 근데 어렸을 때 저도 학원 거의 안 보냈어요. 진짜? 전혀 안 보내고 그냥 태권도 보내주세요 하면 보냈고 맞아. 아이들 학원 안 보냈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하지 말라는 교육을 많이 맞아. 했어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노는 게 공부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아이들이 갔는데 가서 뭐 6개월 후부터 거의 전교 1등. 오바마 상도 받고. 근데 그게 진짜 스스로 하는 것만큼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즐기는 맞아요. 거거든요. 즐긴다.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 안 하려면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가 많이 쌓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뭐 엄마 계속 아이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곁길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정말 맞는 같아요. 게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네, 진짜로. 주선아 씨 아드님은 처음에 와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일단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왔는데 우리 글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 글을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가 먼저 탈북을 하고 남의 집에 맡기고 오다 보니까 아이가 시골에 숨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 같은 데 보냈으면 좋으렸는데 같은 탈북자들끼리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국 학교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교실 가봤어요. 그 뒷문으로 봤어요. 근데 걔는 왜 그렇게 죄를 지은 아이처럼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선생님이 말이 조금 이렇게 사바사바 하잖아요. 북한 말처럼 이 사진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엄마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 데려가? 왜 나를 데려왔냐고. 힘드니까. 나는 친구들하고 동네에 접다하게 뛰놀았는데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남자 손에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그때 학교에 안 가서 제가 지금 보게 되면 폭력은 아닌데
가방을 맨 아이를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학교를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힘들었다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여기로 왔는데 저희가 저렇게 불행한데 그렇지. 야, 내가 왜 왔을까? 그걸 자식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잠깐 했는데 학교에서 대회 같은 거 하죠. 체육대회. 그때 이제 3학년인데 이제 마라톤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운동을 그러니까 잘하니까. 학교에서 어머. 야, 저 검고치 생긴 애 누구냐? 이렇게 딱 되니까 체육 선생님이 와서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네 여기서 여기까지 떼어봐라. 그러니까 누군가 관심을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지. 어깨가 맞아. 빡 올라가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활기가 넘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야, 저 탈북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동네방네 소문이 퍼지니까 인근 유소년 클럽에서 감독이 직접 보러 온 거예요. 우와. 예, 그래가지고 클럽에 데리고 가서 막 물이 들어가 같이 섞어놨는데 아이가 그렇게 우울한 아이인데 밝게 우는 걸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보면 어제도 지인이 집에 왔다가 너는 반듯하지 않은데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키웠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반듯? 생각해보니까 제가 키운 게 아니었어요. 맞아. 주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 입시 준비하고 있어요. 야.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입시철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운동기구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냥 문을 닫고 안에서 무슨 소울음소리 같은 게 나요. 이러는데 그래 보니까 운동을 집에서 하더라고요. 맞아. 거기서 네. 준비하는구나 집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1등을 하면 특기생으로 갈 수 있대요. 어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등은 못해도 3등이라도 해라.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저는 저기 이게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와. 잘 키웠다. 그게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그게 거예요. 잘 키운 거야. 그 주말에 늦잠을 자가지고 눈곱 못 뜨고도 교회를 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반듯하지 엄마 안에서 저렇게 반듯한 아이가 태어나서 늘 기도하고 있죠.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면 달라요. 아, 네, 맞아요. 진짜로 나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눈 뜨고 잘 거예요. 잘 봐요. 뭐 지금 영어과외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남한이 엄청난 그 교육열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명심해야 될까요? 예, 저는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선생님 교육보다 부모 교육 이 부모 교육이 자식에게는 제일 큰 교육입니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평생 가는 교육입니다. 제가 이 남한에 와서 제가 우리 그 남한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북한 여성하고 결혼했으면은 저는 많은 걸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소학교 학교를 보내는데 그때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학교 폭력이 심할 때였어요. 맞아. 그리고 또 왕따가 많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오늘 누가 너를 건드리면 매 맞고 들어오지 마.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나 맞으면 10개 때려주고. 매 맞고 오면 매 맞고 와서 너 가서 복수하고 와. 때리라 그러고. 네, 우리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게 북한의 그 교육이 그게 몸에 배으시니까 오늘 누가 너를 건드리면 절대 매 맞고 들어오지 마.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애한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은 애를 보낼 때 그러더라고요. 오늘 친구들하고 친하게 잘 놀다 들어와.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 이렇게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맞아요. 네, 바보스럽죠.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유태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과서가 성경이랍니다. 뭘 배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질문을 했느냐. 지식보다도 지혜를 강조한답니다.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나 이 나라를 잘 다스는 지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성경에서 지혜를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이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그 수학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어디 갔는데 넌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데 수학은 이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수학자들은 수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철학으로 가게 되고 철학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신학으로 가게 돼요.
학문의 끝은 결국 신앙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영성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다는 친구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까지는 가지만 그거 이상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영성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미술도 하다 보면 점점 그쪽으로 가요. 결국 영성으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영을 다루고 작품이 나오고 하면 아주 좋다고 그래서.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주제 북한 교육의 세계입니다. 네. 자, 북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아주 많은데요. 먼저 북한의 의무 교육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지 윤아 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 때는 그러니까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11년제 의무교육 체계 안에서 지덕체를 갖추고 장군님의 충성스러운 뭐 아들, 딸로 자라난다 이런 거였는데 김정은 때 들어와서 소학교를 1년을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인민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었는데 요즘엔 소학교를 5년제로 해가지고 의무교육이 12년제로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럼 무료인 거죠? 의무 교육은요? 말로는 무료라 이러는데 우리 엄마가 정말 세계의 명언을 하나 나왔어요. 하도 학교에서 뭐 파지 가져라, 이거 신발 받아, 그 고무창 받치라, 뭐 토끼 가죽 받쳐라, 철 받쳐라 하니까 어느 날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유나야 학교에서 엄마 아빠 갖다 바치는 소리 나나도? 엄마가 장가봤어요. 갔다 왔어요. 가지고 나니까 해서 엄마가 야, 그 11년제 의무교육 받다가 집안 째 허물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엄마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제가 있어요. 요즘 받은 소식은 뭐 메뚜기 200마리, 그다음에 저희 때도 권충이 있었어요. 4학년에는 네. 500마리, 네. 도토리 17kg. 도토리 아니, 저희 때도 있었죠. 부모들이 도토리 주스로 가는 거요. 나만 하질 않아 산이 그냥. 근데 웃긴 건 저희 엄마 아빠 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근데 저희 때는 보니까 구데기 받쳐라, 뭐 파리 잡아다 파리. 받쳐라. 그럼 뭐예요? 그걸 학교에서 뭐예요? 파리먹이 기생충 아 그러니까 해체하느라고. 사회주의니까 그냥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 그냥.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82년도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10년제 교육에 교육에 우리가 중학교 5학년까지 졸업을 했는데 16살부터 19살까지 졸업생 나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정부에서 시험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6살 졸업시켜갖고 이 애가 군대 생활하나 사회생활하나 다 관찰해 본 거예요. 16살부터 19살까지 한 번에 확 졸업을 시켜서 군대 싹 내보냈어요. 그때부터 기준 나이로 17살로 만들어서 11년제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10년제를 졸업했어요. 예. 북한의 이제 교육 과목을 보게 되면 기본 과목하고 기초 과목이 있어요. 근데 기본 과목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어린 시절 예, 혁명 역사고, 그리고 기초적인 과목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수학, 물리, 영어, 국어 이렇게 나누는데 북한에는 예전에 인민학교라고 해서 지금은 소학교인데 소학교에 영어 과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8년부터 소학교에 영어 과목이 생기고 우리 때는 이제 뭐 고등학교에 뭐 5학년에 학급이 6개라면 3개는 영어를 하고 3개 반은 로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로어 반을 1개를 만들고 영어 반을 5개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래요. 그냥 영어 수학보다는 김일성 혁명 역사를 잘하게 되면 좋은 대학을 간다. 이걸 아예 그 언제 태어났고 언제 숨을 쉬었고 언제 중요하지. 군사놀이 했고 김일성이 걸 모든 걸 살과 뼈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피곤하죠. 우리는 한국사,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그 김씨 일가 역사를 네네. 네, 배우는 맞아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는 안 배우나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라고 있긴 있는데 아주 대충 배워줍니다. 네, 세계 역사도 배워주는데 아주 간단하게. 네.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그러니까 소학교 1학년 때죠. 수학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장군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몇이나 하니까 아이들이 다 둘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래요. 장군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그래서 진흙덩어리 하나하고 진흙덩어리 하나를 합쳐놓으면 더 그렇죠. 큰 하나가 된다. 그래서 꿈을 그렇게 크게 가져야 아, 된다. 집단주의, 집단. 완전 그쵸. 그러니까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그딴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김씨 일가에 맞춰서 근데 배워요. 그렇죠. 웃긴 거는 김일성이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를 김일성 본인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남이 만들었어. 지어낸 거예요. 만드니까. 남이 만드니까. 남이 만드니까. 자기는 자기 역사를 몰라.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 거죠. 내가 그랬어? 이거. 정말 진짜 원서 퍼너 타임. 예. 아니 1 더하기 1을 큰 하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수학적 논리를 다 그냥 파괴시키는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어지연 씨 말한 것처럼 가다가 영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뭘 하나는 하냐면 전체를 위하여. 그 김정일이 5살 땐가 뭐 6살 때 당중앙 총살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김일성이 서류들을 잔뜩 묻어놓고 그 위에서 잠들었더래요. 그러니까 시계를 탁 쳐다보면서 시계야 넌 멈출 수 없니? 하면서 1초가 1시간 되어줄 수 없을까라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5살짜리가. 암송했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초가 1시간 되어줄 수 없을까 그 시를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 그렇구나 믿었댔죠. 그 정도로 다 모든 걸 신격화시키는 나라면. 네. 아유, 그랬구나. 뭐 이색적인 어떤 과목 이런 거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학생 때 요학생 실습 시간이라고 있어요. 중학교 올라오면 요학생들은 밥 짓기, 바느질, 그다음에 아이들 옷 맞아, 재단하는 거, 그다음에 이 생리대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다 가르쳐줬어요. 그다음에 남자애들은 자동차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남학생 실습. 네, 남학생 실습이라고 있었어요. 가정 뭐 기술 이런 거 예,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기다리는 게 뭐냐면 요학생 실습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가사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천조박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그 뭐 재단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 제일 기다렸던 게 밥 짓기 시간이었어요. 근데 학교 교실에 각 유학생 실습실이 없고 집에서 가사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씩 6명씩 저를 모아서 너네 오늘 밥을 지어와라. 그러면 5명 6명이 쌀 조금 반찬감들 다 모아서 맞아. 집에서 반찬을 해서 대야에다 이고 지고 가는 거예요 학교로. 네. 그러면 좀 살림이 형편이 좀 어려운 애들은 그냥 뭐 시래기국, 된장국만 가져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요리사다 보니까 엄마 내일 우리 유학생 실습 시간이야. 뭐 엄마가 식당에서 다 옮겨오는 거예요. 예, 명태 뭐 무슨 뭐 가재미 다. 근데 그 북한에는 당근이 귀하거든요. 당근. 예, 당근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사 시간에는 우리 그 책상에다 진열해놨는데 선생님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수성찬을 먹고 가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까지 오셨으면 말다 했네. 네. 목사님은 남학생 실습 기억나시나요? 시작나죠. 뭘 만드셨어요? 자동차 배웠어. 저희 때는 그냥 그 뭐죠? 목수도 배우고. 나무를 네. 가지고 깎아가지고 네. 막 나무 조각 권총. 만들고. 막 그렇죠. 이런 거 맞아요. 만들고. 권총. 자동보청도 만들고 권총이요? 네, 딱총도 만들고. 근데 모두 특이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거는 뭐 김일성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수학은 어떻다. 이거는 뭐 그냥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인성을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세계관 형성을 완전히 삐뚤어지게 나가게 하는 거죠. 맞아. 쌍기읍과 쌍디귿을 그 배우는 과목이에요, 저게. 근데 저게 보면 국어 교과서 1학년인데 저게 이렇게 썼어요. 꼬마 땅크 나간다, 우리 땅크 나간다. 미국 놈을 쳐보시며 꼬마 땅크 나간다. 뭐야 그게? 전쟁을 야, 아기 때부터. 아이 때 때부터. 전쟁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하고 통화하다가 놀란 점이 자기도 탈북시켜달라. 그래서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 고향 그 다리 이름을 대면서 이거 폭파하고 가면 되냐. 왜 그걸 폭파해? 그러니까 공로를 세우고 오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딴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딴 교육이었다. 진짜지. 진짜 그러니까 그딴 교육이야. 뭔가 파괴하고 가려고 하는 누가 부셔야지 내가 그 공로 때문에 나갈 수 있다. 전쟁을 일으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아동 영화도 다람이하고 심도치를 보면 미국에서 CIA, FBI가 그 아동 영화를 분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동물들 안녕하십니까? 뼈다귀도 못 출지거라. 자,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을 텐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막 무슨 벼랑턱에서 문이 쫙 열리면서 막 미사일 쫙 나오고 막 맞아. 애들이 앉아가지고 야 뭐 이러거든요. 그럼 그게 막 날아가가지고 쪽제비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놈들이에요. 그럼 쪽제비들이 막 거기 맞아서 막 죽는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 아동 영화 자체도 제가 볼 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화는 저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아이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만화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교육을 줄 때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라. 쪽제비, 물바람쥐. 쥐, 고슴도치 이렇게 말해놓으면 애들이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쪽제비는 나쁜 놈. 미국 놈. 저 쥐는 남조선. 맞죠? 맞아요. 말 안 해도 알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한국 만화가 너무 쓸데없이 만들고 재미없는 거예요. 간첩 잡는 내용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진짜 재미없더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꿔놓는 거죠. 아니 그 우리 탈북 가족들은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되게 말을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 도록 경연이라는 게 있어요. 도록. 맞아, 외워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도록인데. 약간 운명 같은 건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 이연사. 네, 그러니까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리한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1912년 4월 15일 만경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잘해서 국어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국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 시험은 북한은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김일성의 혁명 역사도 또 국어에 다 외워요. 또 컨트롤 V가 되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이제 시험 칠 다 있어, 때면 아무데나. 네, 아이들이 막 기다대고 외워요. 중대 정치지도원이란 중대 한 명밖에 없는 정.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막 복잡하면 못 외우고 시험 치기 전에 한 10분 전. 진짜? 네, 정말, 그때 예. 딱 순간에 한 번 그렇지. 보면 그게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했네. 항상 다른 과목은 조금 점수가 나는데 국어 시험만큼은 10점을 맞았어요. 그 국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아, 네. 그렇구나. 도록을 잘했다는 거는 네. 평소에 공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도록이 뭐냐면 암성이야, 그거. 도록이 뭐냐면 그 연구실이 있어요. 맞아요. 김일성을 전문 연구하는 연구실 따로 있는데 연구실 있어요? 네. 사판실 같이. 거기 들어갈 다 때는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는 발에다 카바를 신어야 되니까. 흰 카바를 신어요. 그리고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돼. 그냥 들어가면 벽에 김일성의 역사를 유리 액자 해갖고 쫙 다 붙여놨어요. 그만 앞에 서가지고 저게 있는 액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글자 안 보여요. 네 번째 더러구나 공부만 했단 소리요. 도록이라 그러길래 벼룩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아, 벼룩, 도록. 네, 네. 윤아 씨는 어떤 과목 좋아했어요? 저는 세계 지리하고 세계 역사. 아. 왜냐면 세계 지리를 보니까 어느 나라는 뭐 날씨가 뭐 계속 1년 12달 따뜻하대요. 그래서 뭐 야자나무가 피어나는데 야자나무에 뭐 야자가 달리고 뭐 이런 걸 책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궁금하고 막 가보고 싶고 그 시간만큼은 제가 바깥 세상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역사 같은 것도 뭐 프랑스 혁명부터 해가지고 쫙 가르쳐 주는데 그럴 때마다 뭐 농민혁명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마다 그걸 이제 자기네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시간만큼은 그래도 내가 볼 수 없는 바깥 세상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 지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영어를 그래서 아마 더 그랬던 많이 것 읽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어릴 그런 때부터. 어떤 기질이 바깥 나오는 것 세상에 같아요. 대한 그래서 땅을 계속 파면 어느 지역이 나올까 막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못 있죠. 못 있어요. 네. 계속 내가 볼 나돌아다녀요. 때는 계속 돌아다녀야 돼.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북한의 수업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해요. 이렇게 뭐 거의 뭐 차렷하고 막 딱 칠판만 보고 이래야 되는 건지 떠들다가 걸리면 뭐 어떻게 또 혼나는지 어떤 벌을 받는지 그거-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거는 거의 군대 수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희 때는 누구 하면 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옅 이렇게 나서 말아야 되고 한국 와서 놀란 게 한국이 애들은 서서 말할 규율이 때랑 없어, 진짜. 앉아서 말할 때랑 똑같더라고. 근데 북한 애들은 앉아서 말할 때는 일상 대화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일어나서 말하라고 하면 위대하시려운 김일성 동지께서는 서남에 올라가서 무지개를 잡았습니다. 맞아요. 아니 말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야 일어나면. 말투가 달라지니까. 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솔직한 말로 공부보다도 놀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솔직히 말하면 망난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녔고 것 같아. 네.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나를 불량 청소년 학교에까지 보내갔다고. 그러니까 불량 학생이라고 보면 여기 소년 교양원 같은 데예요. 그런 데를 다 보내갔다고.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다 도둑질이에요. 파철 내라, 뭘 내라, 내라고 훔쳐올 수밖에 없는데 백목 있잖아요. 백목. 네. 이렇게 하다가 돌거나 말하거나 하면 백목을 딱 명중하면 선생님들이 백발백중으로 까요. 그러면 여기면 딱딱 왜 그랬어? 맞아요. 왜 그랬어? 그다음에 그 지봉이 있어요. 그 칠판 지봉으로 머리 한 대씩 때리면 꺾어져요. 그러면 꺾어진 걸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이 가서 깎아와야 돼요. 또 깎아와야 돼. 비슷한 면도 있네요. 비슷한 면. 우리도 뭐
손바닥 맞고 엎드려 뻗쳐도 하고 맞아요. 백목으로 이렇게 백목으로 까고. 던지기도 하고 그건 좀 교실 비슷해.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기도 하고. 저는 순실 언니하고 좀 다르게 제가 연애 소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참 이렇게 예민할 때지. 그렇죠. 그리고 감정이 그러니까 로망이 항상 있죠. 저는 항상 보면 순실이 언니처럼 덩치 큰 아이 있잖아요. 그 뒤에 앉았어요. 그래야 내가 왜소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학급에 딱 저런 아이가 있더라. 우리 학급에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세워놔요. 내 뒤에서 그리고 수도도 최소한 봤어. 몸을 이렇게 낮춰요. 그렇게 보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다 보다 눈치 있게 공부하는 체 하는데 근데 이제 조선역사 선생님이 오빠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오빠시 캐치를 하나도 잘하는 있어.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제가 연애소설을 너무 보니까 처음에는 횟수를 했다가 한 달 후에 돌려줬는데 어느 순간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들키웠는데 그 소설책을 그 북한에는 난로라는 게 있어요. 교실에 난로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책값도 비쌀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린 마음에 16살 때인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팔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후부터 제가 소설책을 못 봤어요. 어머, 충격받아서. 네. 사실 이 남한에서는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고 꼭 보거든요. 난리 나지. 근데 지금 북한에서 시험은 또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학기말 시험, 학년말 시험. 맞아요. 네, 여기처럼 예, 중간고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형식은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학기말 시험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영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혁명 역사가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고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소리를 다 외워야 돼요. 뭘 외국까지도 다 나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의 김부자. 나는 강부자 선생님을 좋아해요.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15성상을 항일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투를 한 연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보천보 전투하면 1937년 6월 4일 이걸 아닌 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나와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외우는 게 날짜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컨닝 페이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우 물론 했죠. 그래요? 네. 그 외워야 되니까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책상에다 북한에는 써놓나? 대개보면 말연필을 써요. 그러면 이제 책상 색깔이 풀 색깔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에는 보라 잉크가 많아요. 근데 그 보라 잉크가 약간 변색이 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도를 빼곡히 그 책상에다 서요. 그래서 가지고 그 꼭대기에다 시험지를 놔요. 그럼 선생님이 싹 지나가면 자리 시험지 바꿔? 싹 쥐고 거기다가 입김을 허 하고 불면 그 보라 잉크가 싹 살아나요. 네, 그렇게 컨닝을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척척 박사가 아닌 이상 못해. 맞아.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손바닥 검사 다 하고 네. 여기 다 검사해요. 맞아요. 여기도 어떤 애들 막 여기다 쫙 써놓거든요. 이거 다 검사하고. 화학 공식, 대수 공식 싹 써가지고 원소리 치마 다 딱 써놓고. 덮었다가 이제 선생 지나가면 쫙 보고 또 싹 덮고. 아우 그 방법 진작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다 써놨는데 자리 바꿔. 이순실 씨만의 컨닝 방법 혹시 뭐 재밌는 거 있었어요? 예, 수첩이 이렇게 두꺼운데 핸드폰만하게 딱 잘라요. 칼로 잘라서 이렇게 둘치는 건데 그 가운데다 고무줄을 이렇게 어깨에다 매요. 고무줄을 어깨에다 쫙 해갖고 눌크면 여기까지 나오고 놓으면 여기까지 어깨 고무줄을 맞춰요. 그다음에 싹 끌어서 수학 공식, 기하 공식 쫙 써놨다가 선생 지나가면 요거를 싹 끌어다 보고 딱 들춰보다가 선생 오게 되면 탁 넣어주면 여기까지 딱 들어가요. 그다음에 요걸 끌었다 놨다 끌었다 놨다 그다음에 쫙 써가지고 어쩔 땐 그렇게. 번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셀카베. 내일 시험 친다면 오늘 저녁에는 계속 오빠가 그 깐닝하는 걸 컨닝하는 걸 배워줘요. 왜냐면 그것도 오빠 물려줘. 내가 시험 쳤던 경험이 있으니까 밑에 우리는 밑에 학년이니까 이런 건 꼭 나올 거야 이러면서 여기다가 쫙 이렇게 불러주면 내가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가면 아이들이 학교 와서 시험 전에 다 쓰느라고 장난 아니에요. 그 커니페이퍼 만들다가 외우겠다. 맞아요. 아니 걸리면 어떡해요? 걸리면 뭐 뒤에서 벌 받고 하는데 망신하는데 그 망신하는 대가는 또 집에서 그만큼 또 뭘 갖다 보여주면 돼요. 뭐 장작이라든 석탄이라든 또 학교 교실에 갖다 주면 또 그거 없는 거로 다 해줘요.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20% 이걸 맞춰서 해요. 그래서 한 줄로 만약에 내리면은 20%밖에 맞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딱 풀다가 만약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5문제, 6문제 정도 있잖아요. 근데 3번이 제일 적으면은 3번을 싹 찍으면은 거의 맞을 가망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이제 지혜로다. 국가시험은 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줄로 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뭐 주요 과목 하면 국영수, 사과 뭐 이렇게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 예체능은 조금 그냥 뭐 비주류여가지고 학원도 없고 그런.
건데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주요 과목. 그렇죠. 북한에도 대학 그 입학을 위해 가지고는 기본 과목이 우리랑 비슷해요. 수학, 국어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 그 혁명 역사.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혁명 역사만 배우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을 올라가려면 현행 당정책이라고 맞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는 당 기관에서 어떻게 일했고 노동계급에서 어떻게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신년사도 다 그게 외워야 돼요. 엄청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영수보다는 혁명 역사 시험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저도 거죠. 기억나는 게 설날만 되면 설날이 오는 게 떡 먹어서 기쁘지만 신년사 외울 생각에 예, 근심스러워요. 사지가 다 떨려요 진짜. 그래서 막 거기서부터 뭐 상반년도 계획부터 해갖고 쫙 신년사 나오면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 하나 틀려도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 신년사 외우는 게 막 이 트라우마가 공포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뭐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만점 맞은 애 보면 어떻게 공부했어? 막 국영수 위주로 뭐 교과서 위주로 맞아, 공부했어. 맞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도 그게 있을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번 질문해봐요. 어떻게 공부했어?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학습 방법을 따라 외워 공부했더니 1등했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그 1등 하는 애들은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네, 그렇죠. 뭐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북한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내가 토대가 좋지 않으면 공부를 월등하게 잘하면 돼요. 그 점수를 월등하게 잘하면 이제 그걸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토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돈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그런 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학원이 있어요? 학원은 공식적인 학원은 없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뭐 외국어 학원 이런 것들은 다 국가적인 학교고 학교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하는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이제 막 대학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영어나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이제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외라는 게 정말 이제 비밀리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이제 강남 엄마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북한은 뭐 스카이캐슬이네.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체능적으로 나가게 되면 여자 아이들은 그걸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타나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한 달에 이제 중국 돈으로 500위안을 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북한도 이제 우리나라 못지않게 사교육 열풍이 많이 불고 이게 있어요. 눈 감아주는 정도가 되는. 아이, 그렇죠. 비용은 그러면 북한의 수준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돈인가요? 아,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중국 돈 500위안이면 적어도 쌀을 북한에서 100kg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을 위해서 잎쌀 100kg를 한 달을 투자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이 남한 엄마들과 북한 엄마들 똑같은 게 진짜 똑같아요. 사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목숨 저희 걸어요. 아버지가 이제 한참 그 과외 그 하고 학원 했었잖아요. 근데 네. 저희 아버님이 그 무슨 그 백화점 그 식품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그 식품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요. 네, 그 맞아요. 알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네. 맞아. 그 압구정동 그 밑에 그 식품관에서 네. 계속 알바를 하면서 그 알바를 해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아들 학원비. 맞아요. 야, 그거 북한도 보면서 북한 엄마랑 똑같아요. 남한 엄마랑 똑같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이 나야 2명을 낳아요. 보통 한 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버들버들 떨어가지고 요만큼 벌고 그걸 다 학원비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엄마들이 지향점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저도 애들 교육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방송하고. 저도 애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죠. 자, 김수영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배우셨는데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 사교육비를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배울 때는 이제 뭐 한 달에 얼마라는 규정은 없었고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운전기사시잖아요. 아 맞아. 돈 많이 버셨다는 얘기죠. 엄청 보였어. 엄청 보였어. 전수 최고의 직업. 최고의 직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선생님의 그 북한에는 쌀만큼 귀한 게 석탄 나무 이게 귀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귀해요. 네, 1년 12달 그 석탄 나무 계속 4년 동안 제가 배우는 동안 계속 그걸 대주셨죠. 큰 거지. 뭐 돈으로 계산하면 뭐 집 웬만한 집 한 두 채는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우리 유나 씨도 참 바이올린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뭐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이 없어요.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선풍금은 대놓고 배워줬어요. 왜냐면 아파트에 이렇게 썼었어요. 선풍금.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불법인데 법적으로는 불법. 법적으로는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권한의 행군 시기에 두부 이렇게도 내걸고 아 그건 있었어. 네, 학생소년궁전 안에 뭐 무용부도 있고 모두부도 이렇게 쭉쭉쭉 있지만 소년궁전 가려면 일단 악기 필요한 옷, 무용수들은 이 옷검에다가 손톱 나갈 정도로 무용 옷 그런 거 자기가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을 위한 학원이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냥 가해로. 네. 개인 과외로.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사교육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이제 뭐냐면 자기 자식들한테 도둑질을 가르쳐요. 아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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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도둑질 산교육을 받았어요. 도둑질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네. 군대 뭐- 나가면 맞죠, 해야 되니까. 맞죠. 맞아요. 모든 게 국가 거니까 농사 지었으면 뭐 옥수수 밭을 지나와요. 근데 지나왔는데 옥수수 하나라도 못 따왔어요. 그러면 이 머저리 같은 게 야 임마 그 가면 굶어 죽어 막 인다 말해. 굶어주는. 그래서 군대 나가서 제가 빨리 입당하고 표창 받은 것도 다 도둑질이 기초에서 받은 거예요. 점점 이런 사회주의 체제는 도둑놈을 만들고 영혼을 파괴시키는구나. 인성이 진짜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정말 나쁜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스카이가 딱 있잖아요. 스카이 뭐 이렇게 네. 대학교가 있잖아요. 유명한 북한 대학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뭐 있죠. 김일성 뭐 무슨 대학 뭐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대학이 가장 유명해요? 아직 김책공대가 있는데요. 김책공업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 백은 두 번째예요. 거기는 정말 수재들만 들어갈 수 그렇지. 있다는 정말 수재 발굴 대학이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뭐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집안 토대나 뭐 뭐죠? 그 빨치산 체제를 네. 백두산 뿌리. 그런 뿌리가 돼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래도 뭐 국가 체제를 위해서 양성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맞아요. 있고요. 그럼 진짜 수재들을 김책공업대학은 뽑긴 뽑네요. 실제 그렇죠. 수재대학은 김책공업대학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책공대. 김책공대하고 리과대학이 북한에서는 진짜 대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국방대학. 근데 국방대학 같은 경우도 리과대학은 진짜 수재들이 가는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국방대 가거든요. 실제 수재 발굴이 돼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교류는 학교들은 김책공대하고 리과대학이에요. 그래서 리과대학은 정말 천재들이 가는데 경성. 김일성 종합대학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김일성 종합대학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 토대예요, 무조건. 토대에다가 금전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금수저. 금수저들. 그래서 뭐가 토대가 좋고 이러면 동고이면 김대는 들어가요. 그래서 김대만 딱 들어갔다 하면 벌써 손자리가 줄을 서요. 그 당중왕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일꾼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김대는 좀 돈이 있는 백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대학이죠. 이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교육열에 있어서만큼은 남북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어떤 뭐 장점이기도 맞아요.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식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의 기본 목적이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성, 이 도덕과 윤리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건데 이제 저도 같은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쭉 공감하는 게.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 뭐 위대한 장군님의 그 혁명 역사 이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성국씨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도 학교 때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진짜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님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자본주의 나라에 왔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 잘 버세요. 돈 잘 버면 대한민국 성공하는 겁니다. 맞아. 근데 네.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최고의 강의일지는 몰라도 맞죠.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이 도덕과 윤리인데 야, 저걸 저렇게 가르치면은 야,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저 사회에서 정말 비윤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비윤리적인 사람이 더 길을 빠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앙. 교회 가면은 이 신앙 교육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그만큼 도덕과 윤리에 대한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신앙을 더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가는 게 그게 이 대한민국 와서 더 윤리적으로 사는 거리라 이렇게 성공하는 길이다. 맞아. 정말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수학 뭐 이런 공부가 아니라 그냥 신앙인으로서도 공부해야 되고 부모로서도 공부해야 되고. 맞아. 근데 그런 그 공부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맞아요. 보기엔 그렇죠. 근데 우리 탈북 가족들도 앞으로 더 이제 뭐 배워보고 싶은 것들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지 전 또 궁금해지네요. 제가 참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오 자유의 시즌 1을 할 때 제가 저 앞으로 이제 대학원에 갈 거예요. 맞아.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 이 기간에 대학원을 수료했어요. 예, 사회문화 언론의
석사 과정을 수료를 했고 이제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사 과정을 수료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배우면서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겠다.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또 심리 상담사 좀 도전해 볼까. 너무 어울려요. 네, 유나 씨는 뭘 배우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제 북한에서도 김정숙 교원대학 2학년 때 탈북을 했고 한국에 와서도 2년을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대학 나왔어요? 그럼 저는 통일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북한에 2년, 한국에 2년 해서 4년. 사연 다 맞히긴 맞췄네. 근데 말 되네. 네, 엄마는 제가 대학을 포기한 게 이제 엄마 데리고 오는 것 때문에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 미안해요. 엄마 집안 자체가 다 인테리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기 때문에 엄마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대학을 가게 되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못 배웠던 그 인문학이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김일성 혁명 역사, 그 김씨 가문의 혁명 역사를 배우는 시간에 못 배웠던 그 철학, 그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을 좀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상국 네. 씨는요? 저는 이번에 그 미술을 가르치면서 미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싶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죠. 우와, 멋있다. 미술.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르치는 미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앙을 가르치면 미술이 보이는. 와, 새로운 분야인데요. 좋습니다. 원래 이럴 때 박수를 주던데. 네, 네. 이만 좀 높이시면 안 돼요? 혹시 자기 자신 너무 많이 높이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북한 교육의 세계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자,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듣고 싶네요. 예, 우리 남북 간의 평화 통일하면서 통일을 이렇게 갈망하지만 남북 간의 차이가 너무 심하구나 하는 걸 오늘 또 한번 느끼게 됐고 자꾸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분들을 통해서 남북이 먼저 사람의 통일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장들을 좀 더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북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통일의 소망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북한도 현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광 특구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쩐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교니까 뭉치면 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북한은 뭉치면 죽어요. 엄마가 자기 새끼들 배고파서 앉아있는 것들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럼 시간당으로 시급을 쳐주나요? 아이고 시급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나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현실이 못 믿은 거예요. 야 내가 일을 했는데 야 진짜 돈을 주는구나 나는.